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네. 의사하고 김병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굉장히 욱하는 사람들, 화를 통해서 실수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얘기할 때 분노조절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늘 화를 갖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너무 열받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노조절 장애라고 얘기까지 할 수 없는 거는 실제로 행동적으로 폭력적인 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분노조절 장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폭력적인 행동이나 행동 자체가 병적인 행동이 나올 때 분노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적으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갖다가 너무 화나게 만들어. 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분노조절 장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형제들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다면 사실은 본인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지만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에 사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거나 분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분노에 대한 걸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 분노에 대한 걸 잘 들어가지 않냐면 분노를 연구한 게 없어요. 불교에서 이거는 가르쳤어요. 분노를 다스립시오. 분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가르치는 하는데 내 화가 정말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꺼내놓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감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객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찾기가 어려워서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감정은.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이거의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아주 복잡한 분노를 학문적으로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화의 대상이 되고 화는 많이 내는데 실제 분노는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단순히 이제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분노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참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들, 물론 이제 폭력이나 그런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열받아가지고 뭐 한다 해가지고 네. 극단적인 행동에서 오는 실수는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부부 사이에서도 화 안 낼 거를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관계 이제 악화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화가 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뭐가 섭섭하다든지 불공정하다든지 이게 이제 화가 나는데 그때 부부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기도 잘 모르니까 화를 확 내요. 보통 화를 낼 때는 이렇게 내요. 너 때문에 그래. 어떻게 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어. 난 너하고 살면서 늘 이런 걸 당했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체가 분명한 뭐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뭐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되는 거야 우리 남편한테? 그 자기는 또 얼마나 잘했다고? 이렇게 화와 화에서만 얘기를 하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질 못해요. 결국은 관계가 망치게 되거든요. 그럼 부부가 어떤 부분은 그냥 화를 갖다가 덜컥 낸 것 때문에 몇 개월 얘기 안 하고 이런 일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딴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나갈 때 상대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결례를 보면은 꼭 자기가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한테 결례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티가 있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요. 지나가다 누가 툭 치면 자기도 가서 툭 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딴 것 때문에 원인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왕따 비슷하게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 해서 운동 배우고 결국은 해병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거친 훈련하고 나와서 이제 나한테 누군가 건드리면 난 절대 참지 않고 참으면 나는 남자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맨날 다녀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결국은 그 양반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명국에서는 화를 내면 본인이 손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누군가하고 주먹질을 하는 거는 그런 상황만 되더라도 기분은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적정 수준의 정당하지 않은 화를 내면은 무조건 관계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런 식으로 분노를 어떤 육체적이나 표면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잠수를 탄다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연락을 그렇죠. 회피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 회피하거나 하면은 그 순간에 충돌은 없는데 문제는 자기가 화가 난 원인이 조정이 안 돼요. 그럼 계속 그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것을 축척이 되고 또 해결 안 되니까 또 축척이 되고 그래서 나중엔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은요 마음속에 있다가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계속 안에서 쌓여요. 다른 형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조승희 사건이라고 버지니아 공대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살해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하고 바쁘고 자기 돌보지 않고 본인이 상처받았던 것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신문사에다 연락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응징하겠다 해서 총기 난사를 하는 사건인데 이렇게 과거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다른 인간한테 받았던 상처가 누적됐다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 되게 괜찮아요. 자기 주장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얌전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겪으면은 준비하다가 총기 난사 같은 걸 나오는데 이때 아주 희한한 게 뭐냐면요. 총기 난사할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그거 하면 자기 죽을 거 알거든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가. 근데 이거는 다 본인이 과거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된 상처고. 그래서 누적된 상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분노가 쌓였을 때 나조차도 분노가 쌓이는 그 원인을 모르고 어떤 것 때문에 분노했는지 모를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거예요. 나 왠지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아. 난 세상에도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다 있거든요. 나한테 뭔가 안 좋고 내가 당한 느낌이 너무 많아. 못 참겠어. 이런 게 있다면은 그게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꿀꿀한데 뭐 때문에 꿀꿀한 것 같아. 누구하고 관계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거를 언어화 만들면은 언어라는 건 뭐냐면 객관성을 갖는 거거든요. 남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화가 난 것이 뭐 때문에 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언어는 남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속마음으로 난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생각해보니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이쯤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저쪽에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화에 대한 것이 정당한 것이 어디고 문제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정말 당한 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저건 화가 날 만한데 라는 언어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난 참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폭력을 써서라도 복수를 해야 돼. 이거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인자 뭐 얘기를 하고 화에 몰두되지 말라든지 이런 불교에서 이런 가르침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사람들한테는 화 전체를 누르라라는 거를 자꾸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화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거를 누르라는 것이지 화의 원인까지도 없애버리면은 이건 축적돼서 나중에 더 크게 터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총기 난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자기를 들여다봤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 생각이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난 누군가한테 복수하고 말 거야. 아마 이쯤 됐을 때는 그거를 제어하기는 어렵지만 그 전 단계의 것이 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그럼 나는 이제 못 참겠는데 나 이게 언젠가 화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때 그걸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거나 누군가하고 얘기하거나 해서 얼마큼 조정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거기 내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누군가가 듣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의 정당성 알아주고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아픔에 대한 걸 알아주면은 내 아픔이 확 줄어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내 속상한 걸 알아준다 그러면 그 속상함에 대한 거가 묘하게 승화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속상함에 대한 거를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은 파행적인 분노는 조정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도 내가 이제 분노를 참는 게 어렵다면 내가 왜 어떤 면에서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이제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세련되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제 언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언어화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화 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화가 상대가 들어서 그 화를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를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점검 만약에 내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봐서 사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 있는데 배우자가 특히 부인이 화가 났어요. 네. 그러면 내가 네 화는 객관성이 안 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상대 화는 주관성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 화는 객관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 상대가 화가 난 거에 객관적인 면은 적은 면이고요. 주관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나하고 관계에서. 그것까지를 내가 들어줘야 돼요. 네 화는 내가 볼 때는 객관성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난 너무 속상해. 그럼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볼 때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왜냐 안 되냐면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있었을 때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주관적인 세계에 있으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는 당사자의 화는 그 주관성에 대한 걸 존중하고 내 화는 객관성을 내고 이 양쪽을 다 언어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네요. 그럼요. 내 화는 무조건 옳고, 정당하고 옳고 상대화는 잘못돼 있고 과정돼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분노의 감정이 이제 쉽게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물론 내가 이제 깊은 뿌리 어떤 분노에 대한 그 원인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이제 분노를 해서 좀 관계나 어떤 일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런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노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분노를 빨리 인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분노가 있으면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걸 인지했으면 이거를 빨리 말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객관성 찾고 이제 이런 과정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분노에 대한 조정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분노는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관계 속에 있는 거에 대한 걸 알고 여기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걸 잘 파악하는 게 좋아요. 공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이걸 이제 이 책 읽어보면은 분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내 분노가 어떤 종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 중에 특별한 분노 같은 거 하나 얘기하면은 원래 분노라는 건 관계 속에서 있고 상대한테 화를 내는데 분노가 자기한테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 자책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자기한테 오는 분노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분노가 굉장히 가혹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실수할 때 나오는 나에 대한 감정은 이거는 옛날에 내가 생존을 할 때 실수를 하면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동물들인 경우.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자책이 굉장히 강렬하게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막 머리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누구한테 나오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와요. 아내한테, 자녀한테 나오는데 특히 자녀한테는 많이 나와요. 자녀가 시험 전날이야. 근데 좀 자고 나서 공부하겠다 그래요. 근데 부모가 야 그러지 마 공부하고 자. 그런데 아니 나 자고 나서 하는데 이 아이가 자고 나서 부모도 이제 피곤해서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망쳤어. 대학 시험이라고 쳐요. 망쳐가지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은 이 망친 아들한테 부모가 이 왼수야.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망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시험인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혼을 내요. 가혹하게. 자, 이게 이제 그 경우인데 시험에 떨어진 거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힘든데 부모가 자기한테 정말 자기를 쓰레기 대하듯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의 상처는 말도 못해요. 근데 부모는 절대 몰라. 왜 모르냐면 이게 자기한테 하는 분노를 한 거고 자기가 자식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는 자식은 세상에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요, 이게 모든 가정에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모르고 자식은 받고. 근데 이 분노의 실체를 잘 모르죠. 부모들은 절대 몰라요. 부모들은 늘 그래요. 아니 자식을 내가 아프게 할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자식들이 상처받는 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연습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채는 것부터 해야 돼요. 뭐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통 안 하고 살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에 대한 것도 바람도 좋고 어떤 것을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분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랑은 좋은 감정이 대표적인 거,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감정들을 알아서 삶에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죠. 예. 흔히 우리가 분노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여기는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이제 벗고 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언제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분노의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즉 공적 분노의 영역도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잘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노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더 가까이 보고 더 잘 활용하고 더 잘 알아야 되는 감정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보통의 분노 저자 김병호 원장님을 모시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런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